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김재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또 저출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출산으로 바꾸자. 알겠습니다. 세종시를, 예. 세종시가 현재 가장 높은 출산율이죠. 네. 예, 그런데 아주 고출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예. 예.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은 프랑스잖아요. 네. 예. 1.98. 프랑스가 1.98. 네. 그럼 우리는 한 2%로 가야 되겠네. 우리는 현재 0.8. 0.8. 야, 2% 가려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세종시. 그렇죠. 근데 1.28. 근데 뭐 이 자료를 보니까 뭐 43조나 썼는데도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게 이제 예. 이런 걸 보통 옛날 어른들이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다. 이럴 때 나오는 게 또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 또 제가 잘 쓰는 말이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때가 왔다. 혁명적 발상. 네. 예. 그게 뭐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간헐적 미봉책만 자꾸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뭐 성인지 예산, 그다음에 여성우대 정책, 네. 뭐 이런 걸 계속 했지만 그 돈이 엄청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해마다 0.1%씩 내려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45% 하던 게 지금 0.8%로 내려갔으니 예. 이 나라가 곧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적인 게 뭐냐? 아침에 이제 우리 최사모 방에서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세종시가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다. 네. 1.28이다. 네.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아이가 셋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밑에 아니, 손주. 아니, 손주. 자녀들이. 자녀. 예. 아, 손주가 아니고.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 딸 둘에 아들 하나였어요. 예. 우리 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정책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아서 출산을 자기가 해야 돼요. 아. 첫째는 출산비 지원이 되는데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안 해요. 셋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시절에 구호가 뭐였느냐면 네.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더니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한 집 건너 하나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게 구호였던 시절이고 제가 예비군 훈련 가면 자꾸 유혹을 해요. 묶으시라고. 묶으면 묶으면 3박 4일 노는 거잖아. 놀고 또 뭐 혜택도 많았어요. 예. 근데 절대 나는 못 묶는다. 아, 그래서 묶었어요, 그럼? 안 묶었죠. 그러니까 셋을 낳았죠. 아하. 예, 결과적으로 그 셋이 손자를 4명을 낳아서 현재 스코어로 우리 가족은 10명입니다. 예. 30년 뒤에는 서울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감소하는 것을 필두로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인구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지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962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2050년 792만 명으로 부산은 336만 명에서 25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2040년 이후에는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 있을 거란 통계청의 17년 만에 바뀌는 세종시 개발 계획의 핵심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같은 국가 중추 시설을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 반영을 해서 국가의 입법 그리고 행정,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게 상가 공실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상업 업무용지 비율을 낮추고 수요에 따라 상업과 업무용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해외 개발 흐름을 반영해 탄소 중립 도시 조성 계획도 강조됐습니다. 다만 기존 개발 계획에 담겼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종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20대들이 중장년층이 되는 28년 후인 2047년, 우리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통계청이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는데 세종은 59만 명까지 늘고 대전은 133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평균 나이를 의미하는 중위 연령은 현재 30대지만 28년 후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50대로
세종시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현재 조성을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 연구센터와 대학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247.7건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인구 10만 명당 653건이었으며 대전 494건, 충남 406건을 기록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후보들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세종시에 가면 우리 출산율이 OECD 평균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3년씩 가지는데 일반 회사원들은 3년을 못 가지거든요. 정말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47명이었습니다. 그 해 우리나라의 전체 합계 출산율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